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샤 헤어치세요. 어바은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레카 이야기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해본 레카 이야기. 요즘은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한 것처럼 남자들이 초식화가 되고 여자들이 육식화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 미친놈의 영역, 원래 이건 남자의 고유의 영역인데 이걸 항상 이게 뺏기고 있다 얘기했잖아. 그 중에서 요 근래 여자가 남자들 뚝배기를 깨는 사건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회계사 어떤 애 최연소로 합격한 회계사 누군지 모르겠다. 나름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일한다는 애 있었는데 걔가 멀쩡한 유부남 오지게 패가지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성추행당했다고 걔 구라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9호선 빌런녀 또 한 명 있었잖아. 얘는 진짜 와 핸드폰으로 뚝배기를 이렇게 막 패더라고. 진짜 그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는데, 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그 9호선 빌런녀 이야기거든요. 요게 어떻게 보면 한 달 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내가 왜 지금 꺼내냐 하면 그때는 얘기 안 하고 요게 근황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나도 옛날에 얘기만 듣고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한번 슬쩍 했던 얘기인데 이게 지금 재판 근황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이게 5월 4일 뉴스에 나왔고요. 폰으로 머리 때린 딸뻘 승객이란 이름으로 떴습니다. 제가 본 뉴스는 이렇게 떴고, 9호선 빌런녀로도 이게 유명한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가 남자를 좀 팬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긴 한데, 이런 경우 구속이 잘 안 돼요, 사실. 구속수사는 이게 좀 뭐라고 얘기할까, 좀 웬만큼 악랄하기 전에는 이게 구속해가지고 수사를 하는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이게 잘 없거든. 근데 여자애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되게 악랄하게 느껴졌나 보지. 그래서 이 사건 개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이미 좀 약간 술을 얼큰하게 취한 것 같더라고, 눈빛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이게 술 먹고 이게 9호선 지나다니면서 이게 히드라처럼 침을 뱉고 다니고 있었대. 이렇게 찍찍찍 뱉고 있었는데 결국엔 이제 이 멀쩡한 애가 막 지하철 침 뱉고 다니니까 그거 가지고 아저씨가 야야야야 침 뱉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거기에 여자가 분노를 느끼고 이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거였지. 그래도 그 영상 이거 인터넷에 엄청 많이 떠가지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놀랬던 게 여자 눈빛이 그거였어. 진짜 본 사람 알겠지만 핸드폰으로 살기를 가지고 찍었다니까. 살기를 가지고 부리부리한 눈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여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런 부리부리한 느낌. 진짜 사리를 가지고 머리를 계속 찍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저씨 머리 막 피나고 이게 맞고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난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은 그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단 말이야. 미국에선 그랬잖아. 그러면 그게 바로 와사비를 팍 꽂아도 무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 뉴스 봤는데 타이슨이 타이슨이 오지게 패더라고, 비행기에서. 근데 그 타이슨에 맞는 사람이 일부러 타이슨을 도발했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도발했다고. 근데 미국 내 법에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도발해가지고 쳐맞잖아. 그러면 돈을 그렇게 심각하게 형을 안 때린다더라고. 심지어는 존나 쳐맞아도 무죄로 때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이란 게 항상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좀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게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이제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 너무 병신 같잖아 사실. 법도 너무 이상하고 요즘 들어서 유죄추징의 원칙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이게 그 뒤로도 이제 뭐 이제 너도 쌍방이야 더러우니까 놔라 이러면서 뭐 인터넷 내에서는 똑같이 이제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 여자가 구속까지 간 이유가 되게 골 때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가 진짜 도라이 같더라고. 그래서 경찰이 뭐 이렇게 연락처하고 땄을 거 아니야. 근데 경찰을 소환을 하는데 그걸 계속 무시했대요. 경찰이 소차례 소환을 했는데도 여자가 그거 계속 쌩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 조회하지 말고 실거주지 말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절대로 말 안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속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그때도 법원에 출두를 안 했대, 여자가. 그럼 내가 보기엔 그냥 여자 좀 이상한 것 같아. 도라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경찰이 법원에 겨우겨우 말해서 겨우겨우 참석시키고, 근데 문제는 판사한테 갔는데 판사한테도 끝까지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핸드폰으로 때린 적이 없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 거의 다 봤는데 근데도 자기는 이걸로 때린 적이 없다. 손으로만 때렸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판사가 얘는
도주 우려가 있다 싶어가지고 이례적으로 구속해서 수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처음 재판에 섰는데 처음 재판에 서서는 거의 뭐 도계자까지는 아니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꾸 이게 코로나 걸린 지 나은 지가 한 20일 된 것도 아직도 기침이 나오네 이게. 근데 이게 구속 수사가 됐잖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치소로 가거든요. 사람이 없던 인내심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속이 되게 되면, 구치소에 가게 되면요, 그게.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이게 구치소에서 재판이 진행된 경우는 약간 좀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너무 악랄하니까 진행이 되는데, 하루 종일 구치소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부터 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도, 아니, 겨우 핸드폰으로 뚝배기를 깼는데 내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한 달 전이거든, 거의. 한 달 동안 맨날 구치소에서 자유를 뺏긴 채로 계속 있는단 말이야. 딱히 다른 일과도 없는 채로 그게 있단 말이야. 사람이 돌아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진짜 돌아버린대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내가 볼 때 이 여자가 그냥 심각한 그런 감정 조절 장애 증상이 있는 애인데, 근데 지금 그게 오락가락한 정신이 결국에는 참교육이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기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시종일관 되게 차분하지만 국민 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되게 분노했지. 남자들이 댓글 되게 많이 달았거든. 남자들은 존나 빡돌만 하지.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로 합의해주지 마라. 그래서 저 사람 합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냥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끝내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100% 개딸이다. 이 개딸이 왜 나와 여기에. 근데 나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 개딸이란 이거 누가 이 단어를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지 않나? 개딸이라는 게 개 같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걸 고양이 딸이다, 양딸이다 이러면 양딸이다, 양딸,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그치? 그래서 뭐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거지. 이거 고소해주면 안 된다. 그 와중에 이거 이은혜 프사 쓴 사람은 이은혜 왜 여기 나타나냐. 그래서 꼭 살인미수 적용해서 5년 이상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남자가 여자 핸드폰으로 이게 뚝배기 깨지게 지하철에서 막 패고 있잖아. 그치? 피 철철 흘리고. 그러면 진짜 5년 나오지 않았을까? 살인미수 적용돼가지고 진짜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여자가 남자니까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지. 그래서 얼마 전에 내가 존나 극대노했던 게, 최재총 교수가 그 얘기한 적이 있거든. 대한민국 법은 여자한테 좀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 보면 존나 열받아 난 진짜. 그래갖고 최재총 교수 그 개소리 때문에 내가 영상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 깜빡했네. 그거 내가 나중에 심심하면 한번 찍도록 할 건데, 일단은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패스하고. 그래서 남자들은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반응이고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없던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감당이 되게 차분해진 게 있고, 합의를 원하기 위해서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공탁도 내가 몰랐는데 보통 그거거든요. 공탁이라는 게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합의할 의지가 있으면 이런 배상금이나 합의금을 법원에 걸어놓는 제도인데, 근데 내가 이거 보니까 상대 쪽, 피해자 쪽에서 아직 합의할 의사가 없는가 봐,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한테 확인을 해보고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보고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라면 여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면, 나라면 사실 누가 여자가 내 뚝배기를 이걸로 깼잖아. 그러면 난 진짜 한 대 때렸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꾸역꾸역 내가 참았잖아. 그러면 저는 절대로 합의 안 해줄 것 같습니다. 너 한번 이제 엿대 봐라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으니까 앞으로 공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나도 구치소와 교도소 차이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구치소는 지금 이 상태에서 구속되면 골로 가는 게 구치소고, 여기서 재판형이 확정이 되잖아. 그러면 바로 교도소로 끌려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봤던 것 중에서 DC에서 올린 교도소 이야기가 있거든. 와, 그거 보면 진짜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쿠팡 같은 거 걸어 놓잖아. 근데 오늘은 내가 구치소 이야기 걸어 놨어, 밑에. 이거 진짜 꼭 보세요. 이거 진짜 꼭 보세요. 이거는 현직 판사들도 보면서도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꼭 봐야 된다. 그림은 발코리야. 근데 내용이 진짜 좋아. 그래서
이거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아무쪼록 저는 9호선 폭행녀가 앞으로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정의구현이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남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9호선 빌런녀가 어떻게 되는 난 사실 별로 관심 없고, 오늘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 밑에 마지막 링크 남긴 거 있잖아요. 교도소 이야기. 이거 정말 좋아요. 이거 정말 좋으니까 꼭 읽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은요 부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